거쳐 제26대 대한민국 상품대상의 R&D 부문 수상상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하 내용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신촌선호타 외국에 있는 신촌선호타 운영하는데요. 전조창업 형태로 프랜차이즈를 개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의 선호탕 라이선을 저를 지금 발행했고요. 지금 반포에 우리나라 최초로 설렁탕 명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기능형 설렁탕을 많이 만들어서 설렁탕계의 에르메스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큰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마케팅 혁신 부문입니다. 본정 소프리 주식회사 이종태 대표님께서는 무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 can't control. I'm lost and found, spinning around, searching for the pieces that won't be found. In your eyes, I see the truth. 통합적 학문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자이자 신촌설렁탕 본점 대표 해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준비한 거 있는데 메인 동청화초 설렁탕에 대해서 동청화초 설렁탕이 어떻게 탄생돼서 6월 상품한 거를 메인 디시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여유 있으면 요거를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하겠습니다. 동청화초 설렁탕은 제가 이제 저희 당무 손님 중에서 당뇨 환자라든가 암 환자들이 좀 많이 오세요. 그런데 저희 인근에 강남수도서업소에 직원이신 분이 아내가 암을 걸려가지고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대체학 공부를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그 식품 중에서 동청화초가 가장 면역에 뛰어나다는 거를 발견하셔가지고 강원도 양구에
동청화초 그 농장을 차리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를 이제 찾아오셔갖고 동청화초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동청화초를 갖다가 이제 제가 이제 몇 번의 실험에 거쳐서 설렁탕에다가 넣고 이제 몇 번 실험을 해봤더니 그 동청화초가 색이 주황색이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좀 넘기고요. 큰일 났네. 이렇게 이제 주황색인데 여기다가 이제 설렁탕 국물을 이제 하얗고 뽀얗잖아요. 근데 이 동청화초를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동청화초가 주황색이던 그 색소가 빠져나와서 국물이 또 노랗고 국수도 노랗게 돼서 플라시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정식으로 사표 특허 등록을 해서 이거는 메뉴로 만들었는데 저희 집에 이제 그 인근에 전국 노래자랑에 송혜 선생님이 단골 손님으로 자주 오세요. 그 선생님이 이제 팥도 진미를 다 먹고 다니시는 이제 미식가이신데 저는 이제 이 송혜 선생님이 이제 일주일마다 오시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마케팅적으로 좀 많이 손님들한테 홍보도 하고 자랑거리였는데 어느 날 제가 선생님한테 정식으로 이것을 상업적인 그 목적이 아니고 이거를 암 걸려서 그 동청화초를 먹지 말고 미리 동청화초 먹어서 면역한 그 예방한 차원에서 이거를 좀 널리 좀 홍보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수 창업 형태로 전국에 이제 그 매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송혜설렁탕으로 이제 정식으로 네이밍을 해갖고 이걸 좀 판매하고 싶다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이제 흔쾌히 송혜 선생님 허락을 하셔가지고 이거 이름을 송혜설렁탕으로 이제 네이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아시다시피 동청화초는 그러니까 동양 전통의학에서 인삼 녹용강의 3다 명예가 끝이고 그다음에 면역이나 피로 항산화 효과가 있는 천연식 버섯입니다. 그래도 이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이쪽에 이제 기능형 음식에 대해서 이제 더 이렇게 좀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원래는 이제 이거 반포동에 있는 설렁탕 집을 하려고 이제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근데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걸 이제 증축을 했어요. 증축하면서 제가 여기다 설렁탕 연구소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려서 어느 날 또 당구수님이 당뇨 환자이신데 저희 집 설렁탕을 먹고 나중에 혈당치를 재보니까 혈당이 많이 안 올라가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당뇨 환자들끼리 자기네끼리 이제 전국을 하면서 신설렁탕 먹으면은 당이 많이 오른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너무 이제 기쁘고도 감사했는데 한편으로 가슴이 좀 이렇게 덜컥 좀 양심이 찔렸어요. 왜 그러냐면 설렁탕에 들어가는 국수가 이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이제 먹으면 아무리 혈당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진짜 당뇨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형 국수가 없을까 이거를 이제 사실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새싹보리로 만드는 거를 이제 현미하고 혼합을 해서 만들면 이게 이제 혈당도 많이 안 하고 성인병에 좋다라는 또 그런 걸 이제 자료를 얻어가지고 현재는 이제 제가 이제 국수 공장에 협업을 해가지고 새싹보리나 치즈가루나 백년초가루나 크로레라로 만드는 이제 기능형 국수를 지금 거의 이제 개발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싹보리로 만드는 거는 당뇨식 설렁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년초가루로 만든 거는 미용 피부에 좋다고 해서 이걸 이제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이거를 백년초가루로 만드는 이제 설렁탕을 이제 여성 상점에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얼마니까 근데 간단하게 일반적인 이제 설렁탕을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먹으러 오시면 여성 손님들이 이제 국물을 많이 남겨요. 그걸 많이 남기다 보니까 저는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80~90%가 쭉 이제 방송 촬영하듯이 다 마시는데 여성분을 남겨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 설렁탕을 먹으면은 칼로리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설렁탕을 좀 남기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특히 이제 이거를 손님을 갖다가 이렇게 학습 효과를 노려서 이걸 다 마시고 건강에 좋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설렁탕을 이제 보통적으로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는 저온 숙성 방식을 채택을 해왔고요. 이제 가마솥에서 한 10시간에서 12시간 국물을 만든 다음에 그걸 퍼내서 한 식힌 다음에 냉동실에 얼려요. 얼리면 이제 그 지방이 치즈같이 위로 다 달라붙어요. 그리고 그걸 건져내게 되면 거의 이제 지방이나 포화지 광산이 거의 전마다시피 거의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설렁탕이 생각보다 밥 한 공기에 320칼로리인데 설렁탕은 사실 100에서 150칼로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저칼로리 음식이라는 거를 그런 부분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설렁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기존의 설렁탕을 왜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칼슘을 먹기 위해서 먹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운이 좋게 이제 방송술을 좀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콜라겐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골 중에서 도가니가 많이 붙어 있는 부분을 주문 제작을 해가지고 그 부분만 이제 더 많이 이제 배합을 많이 넣어서 설렁탕에 이제 콜라겐이 많은 설렁탕을 이제 만드는 거를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저 문제가 됐구나. 이건 제가 이제 뼈를 자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거대 한우인데 거대 한우는 그 프리시하고 국물이 좀 맑고 좋은 면도 있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사골에 도가니가 비싸니까 도가니처럼 거의 다 끼워내요. 그래도 도가니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저는 요거만 거대 한우로만 제가 설렁탕을 만들면 남들과의 차별화 전략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사골에 도가니가 많이 붙어 있는 부위를 요거를 이제 사골에다 이걸 또 첨가시켜서 콜라겐 설렁탕에 대한 거를 좀 그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장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저 설렁탕 유래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동대문구 전동동에 선동단에서 이제 임금들이 이제 제를 지내고 거기에 이제 나오는 음식을 이제 음복 차원에서 나눠 먹는 거를 설렁탕 유래로 하는 게 이제 가장 유력한데 일본 이제 음식 칼럼니스트라든가 음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자기 머리를 내세우는 분들이 몽골 시루의 몽골 시루의 고깃국을 그게 이제 한국식으로 넘어오면서 유래됐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그런데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번에 설렁탕 마이스터를 자서들을 쓰면서 나름대로 자료를 살펴보니까 사실은 몽골 시루라는 유래설은 사실 설렁탕보다는 곰탕에 더 가깝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렁탕은 뼈국물 중심이고 곰탕은 고깃국물 중심인데 시루는 고깃국물에다가 야채를 집어넣는 그런 국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설렁탕 유래보다는 곰탕의 유래에 가깝지 않는가 하는 거를 한번 이런 부분을 한번 어딘가 자리에 내면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신촌설렁탕이라는 이름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좀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우유주명은 상표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포갈비라든가 태릉갈비라든가 그래서 명동칼국수 같이 그래도 명동칼국수 그러고서 저는 신촌설렁탕 앞에 하용호 신촌설렁탕이라는 걸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1965년도에 신촌설렁탕이 이제 신촌역사 앞에 이병호 여사님께서 창업을 하셔갖고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제일 탕반업계 설렁탕 쪽에서 제일 유명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렁탕의 대명사가 되다 보니까 전국에 신촌설렁탕 이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어머님을 이제 소개받아서 양아대 양어머니한테 인연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한 7년 정도 하고요. 처음에 돈이 없어서 퇴직금 4천만 원 가지고 강남구 신사동에서 8평의 시장 조그만 권리금 법리에서 차려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목표 수익률이 1,000만 원이었는데 도저히 이제 상권도 안 좋고 매장이 작다 보니까 이 매장에서 파는 거 가지고 월 수익이 1,000만 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난생처럼 오토바이 타보지도 않았는데 오토바이 구입을 해가지고 전단지 뿌리고 이렇게 배달을 병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달이 이제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배달 매출하고 홀 매출하고 합치다 보니까 목표 수익률이 나왔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욕심을 부려서 배달 직원이 이제 보통 9시나 정도 퇴근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추가로 제가 1시까지 제가 배달을 하고 이렇게 어렵게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매장에서 철가방
하고 배달해서 돈을 벌고 두 번째 매장 가고 좀 더 근사하게 했는데 감옥병이 터졌어요. 근데 또 운 좋게 아침마당이라든가 VJ 특공대 좀 나오면서 좀 덕을 보고 여기서 저 10개 매장을 전수 창업을 해주고 세 번째 매장에 가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 좀 이렇게 전성기를 누렸는데 그래서 설렁탕을 어디서 배웠냐?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설렁탕 대가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배웠는데 전수 창업을 한 82개 하는 애 중에서 50군데를 주방장을 면접을 보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 면접 보는 과정에서 경쟁업체의 정보를 제가 엄청 많은 걸 정보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생산 기술은 두 번째에서 설렁탕 진짜 명예 만나는 걸 능가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결론적으로 그 설렁탕 기술은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 출연하면서 이론적인 공부하고 또 이제 주방에서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직원들이 이제 일하다가 갑자기 가거나 뭐 이렇게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너세프를 하다 보니까 기술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실무를 두 가지 오너세프를 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설렁탕 연구소에서 앞으로 이제 건강이라든가 이제 기능형 설렁탕을 만들어서 제가 고객님한테 이제 받은 그 사랑을 보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경분은에도 말씀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